네. 어제 그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이 있기 전에 청와대의 3실장이라고 불리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명의 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좀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일전에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민주당에도 그 입당을 그 노크를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요지로 말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날 바로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사실을 부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던 네네. 겁니까, 그게? 뭐 그분에 대해서는 김종대 의원도 그 자기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그 해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즉 그 당시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명단을 음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당 자체는 누구라도 우리 당의 시스템상 입당 자체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음.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는 그 이자스민 의원을 그때 그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였죠. 아, 예, 예.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그 어떤 입당 신청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여러 명단, 그러니까 그중에 그 한 뭐 몇십 명의 명단을 쭉 그 여러 정당에게 다 돌렸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이자스민 전 의원은 오늘 뭐 정당 그러니까 입당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제 네.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의 영입 인사가 궁금해서 한번 좀 그 여쭤봤는데 오늘도 공개 안 해주실 거죠? 누군지? 오늘은 아직 그렇고요. 하여간 좀 이자스민 의원이 정의당을 통해서 다시 비례대표로 들어온다면 음, 지난 19대 경험이 있으니까 음.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청와대 3실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게 노영민 비서실장의 말인데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분들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네. 그 입각해 있는 그 분들 가운데 당으로 돌아갈 사람들 잡지 않겠다라는 어떤 요지의 발언인데 네. 언론은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를 그 제1순위로 지금 그 지목에서 연결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너무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이낙연 총리님 외에도 네, 이훈혜 그 교육부 장관 예, 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여러 분이 지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어제 비서실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음흠, 아마 당사자인 총리와 장관분들이 서로 상의해서 네,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 그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이분들을 그 어떤 뭐 그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총선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면 예. 그때 당이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당에서 요구하고 요건 가운데 네. 하나가 당의 요구인데요. 당 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그 선거 전에 당에 좀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러니까 그 요구할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고, 네. 앞으로 이제 그 총선에 대한 전략이나 또는 각 지역구의 그 어떤 판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해당 지역구의 관련된 의원님들이 음. 꼭 현역 장관이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당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예. 필요하면 청와대 요청을 할 텐데요. 예. 아마 그 과정에서도 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국정개혁을 추진해야 될 장관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 해당 그 장관과 상의해서 결정하실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의 요구가 우선이 아니라 대통령과 해당 그 장관의 의사가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제 그 비서실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우선 판단해야 될 몫이지만 네. 하면서 단서를 달고 다만 당이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은 놓아드려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하신 것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걸 거듭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변수를 그 만들지 않겠다. 여기서 이 변수라는 게 결국은 이거 인사 변수, 청문회 변수를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와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일정하게 약간 결이 다르지 않느냐 언론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듭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청문회 지금 현실적으로 어제 그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 좀 하셨는데 네, 어
장관 후보자를 지금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음흠.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중기부 장관을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출범 이후에 예. 한 30명 가까이가 지금 고사하고 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인사검증에 낙마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대통령이나 또는 여러분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음흠. 뭐 그거는 또 그것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네. 꼭 그 총선에 나가야 될 인물이라면 음흠. 총선에 내보내는 것도 원론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질문 좀 곤란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저도 궁금해서 한 번만 더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와서 총선에서 일정하게 역할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뭐 저희 당에서야 당연히 뭐 이낙연 총리가 와주시면 네. 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또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또 당의 입장이고 네. 또 이낙연 총리께서 지금 워낙 훌륭하게 총리직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총리직에서 나오시는 게 우리 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건지 이 네. 판단은 또 한 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조금 전에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법무장관 인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너무 힘들고 뭐 그 다들 고사하고 있다 이런 요지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언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언론들은 당에서 지금 그 법무장관이 나오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청문회 통과하려면 이런 식으로 보던데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어제 비서실장이 원론적으로 얘기했고,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전해철 의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전해철 의원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얼마 전에 또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제 뭐,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 또 추미애 의원 이름도 나오던데요 보도에서. 글쎄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뭐 흘러나오는 것 같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아직까지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해당 당사자 음흠. 그게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어떤 전문가시든 간에 네. 그 문제가 외부로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왈가불가 거기서 어떻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음흠. 다만 그 지난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큰 부작용이라고 한 게 네.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순간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야당은 기소 우려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이 하나의 그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개입 여부가 음. 두고두고 어떤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음흠. 뭐 여야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방법이 만약에 차용된다면 상당히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또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국회의 권한 자체가 침해되는 매우 부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주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 조국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와 추측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부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노영민 실장이 알고 있는 정보가 따로 있고 제가 아는 정보가 따로 있고 또 예. 유시민 이사장이 아는 정보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사실관계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 확인한 정보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서 그 종료 유예라든지 연장 재검토 등의 다른 옵션은 현 상황에서는 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그 당의 입장이기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소미아 이 연장 중단이 선언한 과정에서 원인 제공은 일본 측이 했습니다. 네. 일본 측이 수출 규제를 하는 수출 규제 령을 발동하는 과정에서 네. 단순하게 이게 뭐 역사 문제라든지 또는 수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예.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안보적 이해관계나 안보 협력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일본이 판단했는데 그러한 그 한일 관계에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넌센스죠.
그러니까 일본 스스로가 그러한 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네. 측면에서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의 원인을 스스로 거두어들이지 않는 한 네.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을 더 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 또 안보 통일 이슈도 하니까 이왕 연결한 김에 지소미아 이야기도 나서 방위비 분담금 있잖아요. 네. 50억 달러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오늘 또 나오는 보도로 보면 그건 트럼프 이야기고 그러니까 좀 낮출 것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느 정도 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의원님은? 아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파 협정상 네. 지금 현재 소파 협정을 바꾸지 않는 한 예.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 소파에서는 군수 지원과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과 관련된 그렇죠. 기지 유지 또는 군수 지원 그리고 네.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제일 핵심적인 것은 어떤 군사 작전과 관련된 지원 문제인데요. 예. 이것은 소파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결국은 전략 자산이 전개해올 때 그것을 지원하는 문제, 또 한미 동맹이 관련 없는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한 지원 비용은 소파 협정상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소파 협정이 재개가 되지 않는 속에서 지금 그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현재 소파 협정이 유지되는 속이라면 지금 현재 1조 원 수준인데 1조 원 수준에서 많이 늘어봤자 저는 몇천억 이상을 늘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이전처럼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국방비 증가율 범위 안에서만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이해찬 대표와 관련 발언 들으셨죠?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재원 의원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시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당의 대표고 야당의 중진 예결위원장까지 하는 중진 의원께서 이런 말 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네. 한동안 좀 아쉬운 거는 그동안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해서 한동안 잠잠하게 계시더니 최근 황교안 대표가 되고 나서 부쩍 뭐 실세인 것처럼 하면서 말도 거칠어지시고 뭐 예결위에서도 뭐 음주 파동도 일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지적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때일수록 좀 더 자중하시고 괜히 황교안 체제에서 실세라고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네. 빨리 사과하시고 이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김재원 의원에게도 좋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빨리 김재원 의원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